자, 그 삼성전자 파업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 노조에서 뭐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우리 노동조합에서 한번 잘 판단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기세가 좋고 분위기가 좋은데 여기에 파업을 해서 찬물을 끼얹는 게 뭐 단기적으로는 본인들이 뭐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노동운동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러니까 소탐대실이라고 그러죠. 그 성과급 몇 억 더 받으려고 하다가 영원히 이제 국민들의 버림을 받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현재까지 들리는 얘기로는 사측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번에 성과급을 보장을 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 보너스 지급을 하는 이런 정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노동자들 뭐 임금이 뭐 대체적으로 한 연봉 1억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600% 보너스를 받으면은 한 5, 6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 노조가 원하는 숫자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그런 조건을 사측에서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좀 뭐 제도화해 달라. 그러니까 인센티브 뭐 15%죠. 15% 인센티브 15%를 뭐 제도화해 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 나중에 가서 또 노사 협상을 해가지고 제도화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를 하면 되지.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해서 안 되고. 또 그럼 반대의 경우에는 어떡할 거예요? 임금을 줄일 건가? 예컨대 지금은 뭐 삼성전자가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뭐 삼성 반도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AI 혁명,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AI 혁명을 어떤 국가 주력 산업으로 이렇게 육성을 해나가면서 이른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와가지고 뭐 역대급 지금 수익률을 올리고 있긴 한데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안 좋을 때는 임금을 줄일 건가? 그렇진 않잖아.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노사 간에 합리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타협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그런 인센티브 성과급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을 못해요. 이게 공감이 안 되지 지금. 근데 이걸 무리하게 파업으로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은 정부가 주도권을 져요. 정부가 주도권을 지게 되면은 결국은 공권력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현재 노조 구성원들 노조 지도부뿐만 아니라 노조 구성원들까지 이게 심각한 어떤 그 경제적 뭐 이런 부담을 지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노동조합이 파업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노동조합의 파업이 공권력보다 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공권력을 이기려면 노동운동이 공권력을 이기려면 압도적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전에 뭐 쌍용 자동차나 뭐 이런 이제 대규모 장기 파업이 있었을 때 노동조합이 그나마 정부하고 혹은 사측하고 투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노동조합이 거의 와해되는 수준으로 지금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데미지를 입고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그런 파업을 할 경우에 과연 공권력을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노동조합이. 국민들이 지지를 해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파업을 하면은 이제 뭐 삼성이 멈추니까 문제가 막 해결되는 것 같다. 해결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부 측에서도 일방적으로 지금 사측의 편을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양측에서 좀 합리적인 타협안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좀 삼성전자 노동조합에서도 지금은 좀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게 뭐
임금 문제를 가지고 파업에 들어가는 거면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성과급 문제고 액수 자체가 이게 웬만한 아파트 한 채잖아. 이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이게 공감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드디어 나섰어요. 우리 분쟁 해결사 김민석 총리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사 표현이다, 의지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민석 총리의 오늘 대국민 담화 소식 뉴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파업 예정 날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대화가 결렬되면 긴급 조정을 비롯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년 만에 긴급 조정권 발동까지 언급하며 타결을 압박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대화를 하루 앞두고 김민석 총리는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총파업이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강조했습니다.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 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동자들은 작업장으로 복귀해야 하고 30일 동안 쟁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중노위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로 중재할 수 있습니다. 중재 재정은 강제력을 가지며 단체 협약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부가 노사 관계에 직접 개입하게 되는 건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 파업에 이르지 않고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실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건 딱 4차례. 마지막 사례도 21년 전인 2005년 대한항공 파업 때였습니다. 마지막 담판을 앞두고 정부도 최후의 보루인 긴급조정을 시사하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민석 총리의 대국민 담화 뉴스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학생운동 출신이에요. 미 대사관이었나요? 미 대사관은 이제 점거를 해가지고 옥고도 치렀던 사람이고 민주진보 진영에서 뭐 대표적인 친노동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옆자리에 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함께하고 있는데 현재 노동자예요. 현재는 장관직을 수행을 하고 있지만 장관 임기가 끝나면은 다시 철도 노동자로 노동자의 그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장관입니다. 근데 김영훈 총리의 표정이나 김영훈 총리가 아니죠. 김영훈 장관의 표정이나 김민석 총리의 표정이나 매우 결연하죠. 그죠? 그리고 저도 뭐 오랫동안 제가 운동권에서 활동을 했고 진보 정당에서 정당 활동을 하다가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진정한 진보주의자다라고 판단을 해서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진보적 민족주의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긴 하지만 또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국가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근데 제 이 세 사람 얘기를 한 건 이렇게 친노동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 삼성전자 지금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김민석 총리나 김영훈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 특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 분이 당연히 노동자의 편에서 사측의 힘을
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 건데, 지금 현직 노동자인 장관도 공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조정권 뭐 20여 년 만에 지금 발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긴급조정권이 발동이 되고 노동자들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저 같은 사람조차 노동조합을 옹호하지 않는 분위기라면은 이재명 정부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도 부담이 안 돼요. 지금 이건 오히려 저는 선거 앞두고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죠. 삼성전자 노조가 어떤 성향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민주노총인지 한국노총인지 아니면 뭐 제3노조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파업을 해가지고 국민경제 전체를 흔들겠다. 이게 본인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파업을 방치하게 되면은 지방선거에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로 뭐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평화적으로 대화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지방선거 전에 파업을 삼성전자가 파업하는 거는 이거는 놔둘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국민 여론이 삼성전자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분위기라면 정치적 부담이 있지, 그죠? 지방선거 앞두고 공권력 투입해가지고 노동자들 뭐 파업을 때려잡았다 이런 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에 공권력을 투입을 하면은 국민들이 지지할 분위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이 없어요. 지금 김민석 총리건 이재명 대통령님이건 김영훈 장관이건 간에 삼성전자 노조를 때려잡았다고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상황이 전혀 아니야. 그 노동운동 하시려면은 이런 정무적 판단 능력도 있어야 돼요. 지금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긴급조정권을 발동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정부가 노사 문제에 개입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상황은 전혀 아니다. 만약에 이제 뭐 18일인가요?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 타결이 안 되고 파업으로 가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저는 총리가 긴급조정권 발동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국민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파업인데다가 삼성반도체가 지금 증시를 거의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게 주가 상승에 완전히 뭐 찬물을 꼈는 그런 악재이기 때문에 이거 뭐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뭐 노동자들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동자 출신이고 소년공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어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은 전혀 공감하기 힘든 이게 뭐 몇 억대의 성과급을 놓고 파업을 하는 걸 이걸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을 중재를 잘 해야죠. 그런 역할을 끝까지 하되, 만약에 뭐 노측이건 사측이건 무리한 요구를 하면은 사측도 때려잡아야 돼요.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뭐 노동자들이 합리적 요구를 하는데 그걸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세무조사 들어가 버려. 사측 잡는 건 더 쉬워요. 뭐 세무조사 들어가고 또 뭐 검찰에서 압수수색 한번 들어가면 되지 뭐. 이재용 회장 압수수색 해가지고 뭐 전에 보니까 뭐 그 누굽니까? 그 정유라 사촌 누나 뭐 그런 거 많잖아. 캐비넷에 그 장시호 뭐 장시호랑 뭐 무슨 뭐 어디 병원에 가가지고 뭘 이상한 걸 했다며. 이런 것도 털고 뭐 하려고 마음먹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정부에서. 그래서 사측이 뭔가 불합리한 억지를 쓰고 있으면은 그에 걸맞게 정부에서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근데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사측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노동조합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면 정부의 권한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라. 그리고 이번에 오히려 저는 뭐 정치평론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잔인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삼성전자 때려잡으면요 지방선거 압승합니다. 압승. 이게 오히려 하늘이 준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노조는 잘 생각해봐야 돼. 이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할 수 있고 특히 보수 유권자들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단호하게 파업을 저지를 하는 이런 정치 행위를 하게 되면은 보수 유권자들이 다 넘어와요. 대구하고 부산하고 싸그리 넘어오는 거야. 경북까지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으로만 고려하면은 저는 파업했으면 좋겠어. 파업하고 공권력 투입하고 뭐 긴급조정권 발동하고 공권력 투입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 파업을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되면은요 TK도 다 돌아서요. TK도 진짜 뉴 이재명이 총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늘이 돕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땐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왜? 원만히 해결이 되면은 야 역시 이재명이다. 역시 김민석이다. 야 김민석 총리가 났으니까 그냥 우리 분쟁 해결사 김민석 총리가 나서니까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야 잘한다 이재명.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파업으로 가는 상황이 돼. 그럼 바로 김민석이 긴급조정권 발동하고 그 노조는 빨리 직장으로 복귀를 해라 그러고 막 공권력 투입하고 막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뭐 어쨌건 뭐 경제에는 조금 데미지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난리가 나요. 국민들은 야 잘한다 이재명. 야 이재명 진짜 공정하구나. 노측이건 재벌이건 노동자건 불법을 저지르면 가만히 놔두질 않는구나. 그래서 꽃놀이패야 꽃놀이패. 복만삼님 제가 볼 땐 지금 잼통께서 타이밍 재고 있는 것 같음. 대구 경북은 박정희의 향수를 바람. 그러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복만삼님도 PK뿐 아니야. 그쪽에서는 진짜 야 이거 박정희가 살아 돌아왔네. 그리고 난리가 나. 그래서 정치적으로 잘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나쁠 게 없어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정치적으로는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은 경제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말아야죠. 그래서 저도 뭐 파업을 해라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파업해가지고 본인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뭐 이래도 좋고 이래도 이기고 저래도 이기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여론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님이나 우리 뭐 김민석 총리나 눈치 볼 거 없다고 봐요. 오히려 단호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바로 긴급 조정권 발동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공권력 투입해서 전혀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할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진짜로. 물론 뭐 삼성전자가 큰 수익을 얻어서 노동자들도 또 잘 살게 되고 그러면 나쁠 거야 없죠.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힘들게 지금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공감이 되겠습니까? 5억 6억이 누구의 A 이름이에요. 그리고 뭐 진보라면은 무조건 뭐 노동자 편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조지리 같은 생각이에요. 친문 386들의 진영 논리고 친문 386들의 박제화된 진보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노동자들 무조건 노동자 편만 들어야 돼? 노동자들이 잘못하면은 그럼 노동자들은 뭐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거예요? 왜 윤석열 정권 때는 가만히 있다가 윤석열 정권 때 노동조합이 뭐 제대로 파업 한 번 한 적 있어? 그러다가 민주정부 들었으니까 왜 난리를 칩니까? 노동자건 재벌이건 누구건 간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누구건 간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고 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진보는 왜 노동자 편만 들어야 돼? 진보는 국민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 편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유익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진보지 뭐 노동조합만 보고 갈 겁니까? 뭐 아직도 뭐 사회주의 혁명을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꿈꾸시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아, 그분들은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제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성공시키려고 인센티브 5억 6억 받는 노동조합을 지지를 해? 야, 마르크스가 무덤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마르크스와 레닌이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야,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야. 와, 인센티브 5억 6억을 1년에 연봉이 5억 6억이란 얘기 아니야. 그걸 받고자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걸, 야, 마르크스가 과연 지금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쓸까요? 제가 볼 때는 자본론을 다시 쓸 거예요. 그런데 진보 운동을 하신다라는 분이 언제적 마르크스입니까? 아직도 자본론 몇 번 읽고 저도 자본론을 감옥에서 5번 읽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AI 혁명 시대,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노동자들의 다수가 되고 있는 이런 신자유주의 시대에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적인 원칙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한다? 그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벌써 삼성전자 노동조합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이제 다른 사업 분야 노동자들이 노조를 탈퇴를 하고 있잖아. 지금 4,000명이 탈퇴를 했어요, 노조를. 아니, 노동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노조가 파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습니까?